안녕하십니까. 2025년 여름학기 속눈썹 관리 과목을 맡은 담당 교수 박예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러지 발생으로 연장술이 불편하셨던 그러한 문제를 LED 램프를 사용하여 글루 사용이 아닌 밀착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램프로 속눈썹 연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LED 래시 익스텐션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심도 있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ED 래시 익스텐션은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LED 램프를 조사해서 속눈썹과 과모를 밀착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의 연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6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건강한 속눈썹 연장을 위하여 알러지가 발생되지 않는 전 세계 최초의 밀착형 연장 시스템입니다. LED 래시를 최초로 부산에 도입해서 교육과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알러지를 발생하는 글루에 대한 성분과 알러지를 발생하지 않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 내에 배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ED 램프의 정품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UV 램프를 LED 램프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 파장에 따라서 안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릅니다. LED 램프가 조금 더 안전하고 UV 램프는 눈에 조금의 파장의 깊이가 조금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LED 램프 연장에 관해서 카테고리는 LED 속눈썹 연장의 이론, LED 속눈썹 연장 제품 및 도구, LED 속눈썹 연장 제품 사용 방법, LED 속눈썹 연장 시술법, LED 속눈썹 연장 사후 관리로 크게 카테고리를 5챕터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연장에 대한 이론을 먼저 시작하며 제품과 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생소한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LED 속눈썹 연장 시술, 이게 좀 더 기대와 관심이 많은 지금의 시장 소유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자세히 잘 배워서 수강과 고객 응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LED 속눈썹 연장이라 LED 속눈썹에 젤 글루에 묻힌 가하 속눈썹을 LED 전용 램프를 사용하여 빛을 조사하여 경화시켜 밀착하는 속눈썹 연장 기법이므로 기존 글루의 접착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알러지를 유발하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여 글루 알러지 등 안구 질환이 있는 고객에게도 알러지, 눈시림이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글루에서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성분으로 인해 이러한 제품으로 눈에 알러지가 생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전용 수지 성분과 광중합 게시제를 융합한 LED 플러스 글루는
전용 LED 라이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밀착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연장에 글루를 묻혀 본인 속눈썹을 LED 라이트에 빛을 비추면 약 5초 만에 완전히 경화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글루는 접착제의 시스템이었고, LED 글루를 경화시켜서 밀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화하는 과정에서 눈시림이 발생하는 글루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에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완전 경화된 글루는 주변 피부에 달라붙을 염려가 없고, 시술 후 블로어로 바람을 쐬거나 시간을 두고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UV 램프와 LED 램프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V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으며 피부의 진피층까지 침투 가능하고, 피부 노화, 피부 탄력성 감소, 피부 건조,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피부를 빨갛게 만들 수도 있는 오존의 범위는 UVA라는 파장입니다. 자, UVB는 중파장으로 피부 표피층에 도달하지만 강력한 세포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피부 자극이 강하여 썬번을 일으키고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가 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파장입니다. 자, LED는 태양광선의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분류되고, LED 파장은 UV에서 좀 더 안전한 파장의 범위 안에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젤 네일을 했을 때, 네일을 했을 때 굽는 파장이 UV 램프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손등이나 손가락에 피부암을 발생하는 문제도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ED 램프로 많이 발전하였고 안전한 시술로 바뀌었습니다. LED 속눈썹 연장 램프의 파장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알려진 UV 파장 범위가 아닌 400 나노마이크로 파장이므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외선 UVB 파장과는 거리가 멀고 UV 파장의 범위가 아니므로 조금 더 안전하게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LED 플러스 래시 제품 도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메인이 되는 LED 스탠다드 라이트가 있고, 우리가 글루를 짤 때 그 테이프랑 동일하게 글루에서 사용되는 테프론 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전용 글루, 그 다음에 마법의 한 방울이라는, 직역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마법의 한 방울 믹싱용 글루, 그 다음 LED 전용 유지력 글루, LED 전용 블랙 아이 패치, 매직 드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글루가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LED 전용 글루가 1세대가 있고, 이 마법의 한 방울이라는 거는 기존의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랑 결합을 했을 때 이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화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일반 연장 글루가 왜 알러지를 발생하는지 글루의 성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배해 봤습니다. 메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에도 레벨이 다 있습니다. 메틸은 독성이 강해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구에 닿았을 때는 실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대부분 속눈썹 연장 글루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건조 시간이 빠르고 접착력이 강하지만 냄새와 자극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 알콕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저자극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고 에틸보다도 8배가 비싼 고급 접착제로 사용됩니다. 부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수의용 의류 분야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저자극 저치용입니다. 자, 그 다음 글루에 알러지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루가 경화되면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미량의 글루가 기체에 섞여 있습니다. 글루는 수분에 안착하는 성격이 있어서 물기가 있는 곳에 자극을 줍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눈물이 있어 눈시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코의 점막을 자극하여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루를 사용하는 시술자들이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체질이 이런 속눈썹 연장을 하면서 비염을 많이 발생하는 체질로 바뀌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런 기체에 대한 경화되는 그 알러지를 발생하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조금 더 문제가 일본에서 더 야기되어 LED 램프가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연장굴레 성분 분석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도에 영향을 받고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루는 공기 중의 수분에 반응하여 건조되기 때문에 건조 시간은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습도에 강한 여름용 글루가 있고, 자, 습도에 좀 무관한 사계절용 글루가 있고, 건조한 날씨에 사용되는 글루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온도와의 관계는 일단 글루의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온도가 높으면 글루의 점도가 묽어지고 경화 속도가 빨라진다. 온도가 낮으면 글루의 점도가 높아지고 경화 속도가 길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연장 글루의 유해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루의 자국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눈시림과 충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는 일반적인 시안계 물질과 다르게 독성이 없으며 체내 축적도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러지에 유발되는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한 안전한 숙련된 시술자가 시술을 해야만 합니다. 자, 글루의 보관 방법. 보관은 3도에서 7도의 냉암소에 보관을 하며 온도에 의한 제품 변질이 없도록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글루는 상온에서 10분 정도 유지하고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글루 사용 환경, 시술 환경은 온도가 25도에서 26도 정도 요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LED 연장의 글루의 장점은 표와 같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제로이다. 알러지 발생이 없죠. 포름알데히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화 속도가 일단은 없기 때문에 5초 이내지만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송풍기를 사용하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경화되는 과정에서 눈시림이나 안구의 충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시술에 이용됩니다. 리무버도 필요가 없습니다. 리무버 없이 경화된 거는 속눈썹이랑 잇모가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분리가 됩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시술 방법이죠. 자, 앞서 제품에서 매직 드롭이란 게 있습니다. 이 매직 드롭이 개발된 이유는 LED 전용 램프가 없는데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글루가 스튜디오나 샵에 비치되어 있는데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 시아노계를 알러지에 취약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글루가 기본 일반적인 글루가 있는데 이 매직 드롭을 사용해서 중화를 시키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현저하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를 해서 조금 연장을 할 때 말리는 속도나 눈시림, 충혈이 없도록 중화 작용을 합니다. 근데 LED 램프가 필요 없이 LED 램프와 그 다음에 일반 글루의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ED 플러스
아이래쉬의 메인이 되는 램프는 이렇게 풋 페달로 사용되며 계속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닥 한 가닥씩 그 타임에 맞춰서 풋 페달로 경화시키는 원리로 작용됩니다. 자, 램프가 정품이 일본 제품이시라는 거는 조금 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 LED 속눈썹 시술 방법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1열이 있고 X 표시가 있는 2열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1열에는 인모와 가모의 밀착이 분리되지 않고 정확하게 안착됐을 때의 시험 방법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X 표시가 되는 2열은 속눈썹과 가모와 인모가 어긋나 있는 잘못된 시술을 표현한 것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표피에서는 안구 점막의 0.5에서 1mm로 살짝 띄어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LED 램프의 연장술과 기본적인 연장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눈꺼풀에 경화된 글루를 닿지 않도록 똑같이 가하 속눈썹을 띄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동양인도 1열, 2열, 3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속눈썹의 가하 속눈썹 길이를 다르게 붙여줘야 하며 입체감 있게 가하 속눈썹을 쌓을 수 있도록 연장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길이마다 길이가 표현할 수 있는 시작점을 동일하게 해서 연장해야 된다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술 전 주의사항. 자, 메이크업, 특히 마스카라는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콘택트 렌즈는 가급적 빼주시고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후 1년이 넘지 않은 분은 연장 시술을 되도록 피해 주시고 속눈썹 펌을 받으신 분은 한 달이 지나고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영구 화장 중에 아이라인 시술은 리터치가 끝나고 각질이 다 탈각된 후 연장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손이 닿지 않도록 시술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마스카라 및 뷰러 사용을 금하며 속눈썹 영양제는 시술 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엎드려 주무시거나 눈을 비비고 만지는 그런 습관은 유지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를 잘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리터치 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연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눈썹이 돌아갔을 때 속눈썹에 연장술이 유지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런 거는 사계절 중에서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순환기가 가장 빠른 여름이 속눈썹도 머리카락처럼 자르고 빠지는 속도가 다른 계절보다 빠르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여름에는 특히 속눈썹의 유지력이 온도 차이나 몸의 신체적인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속눈썹도 자라고 빠지는 사이클이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빠진 후
다른 오래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아이패치로 아래 속눈썹을 보호하고 리무버를 연장 부분에 바릅니다. 경화되는 이 리무버가 일반 글루와 LED 글루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일단 리무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냥 핀셋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속눈썹 연장을 제거하고 패드로 이물질을 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패치 테이핑을 제거하고 또 한 번 패드로 깨끗이 미생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LED 연장이 개발된 이유는 알러지를 발생하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계의 글루로 인해서 경화되는 이러한 눈시림과 안구 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착된 시스템을 일본에서 개발되어 한국으로 도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유지기간은 2달 정도고 시술 금액은 샵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바이원의 2배입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배제된 글루가 일반적인 글루보다 한 2배에서 3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LED 래쉬 익스텐션에 대한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글루의 성분, 그 다음에 이게 알러지 때문에 개발되었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이 연장으로 인해서 알러지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었던 고객층도 다양하게 샵에 방문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연장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LED 연장에서 펌과 함께 펌 포인트 LED 연장으로 많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가닥가닥 붙이는데 LED로 알러지 없이 건강한 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LED 연장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강의 시간 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